조국! 반갑습니다. 야, 여기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소위 조국 사태 때 어떤 언론도 조국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유시민 작가도 참전하기 전에 혼자 싸우다가 한 말이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조국의 시간은 온다. 왔어! 자, 영상 하나 봐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틀막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제가 오래전부터 조국 대표 보면서 항상 해왔던 생각이 있거든요. 다 갖췄는데 딱 하나가 빠졌다. 그게 뭐냐? 야수성. 야수성 왔어! 조국 대표만 괴롭혔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서울대 종신 교수를 날리고 2년 실형 때렸어도 조국 교수만 계속 괴롭혔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부인 4년 감옥에 보내고 의사가 됐는데 세상에 딸을 고조를 만들었잖아. 개놈 새끼들. 조국의 각성이 왔어! 자, 온 게 많아요. 좀 기다려봐요. 조국 혁신당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두세 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좀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 한 말이에요. 이러다가 비례정당 1위도 하겠는데? 왔어! 자,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연설 때 민주화 운동 시절 이후에 이 봉인됐던 야성, 이게 각성됐다. 본인이 느끼십니까?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요. 특별히 연설 훈련을 한 건 아닙니다. 웅변학원 갈 시간도 없고. 제가 청년 시절에 국가범법 위반으로 감옥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유학 가고 박사 받고 교수 되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은 제 가슴속 깊이 쭉 묻어둔 상태로 학자로서 교수로서 또 민정수석 비서관도 행정가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절제된 표현을 쓰고 이게 훈련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선생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민정수석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작년부터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안 되겠다.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연설을 저렇게 할 줄 몰랐어요. 진짜.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교감을 하면서 마음속 깊이 이렇게 숨겨두었던, 억눌려두었던 이 봉인이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제 속에 있던 다른 어떤 조국, 정치인 조국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도 부산이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부산이 원래 야도였잖아요. 김영삼 3당 합당 이후에 보수화가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갑자기 보수화된 게 아니고 부산 특유의 의리, 김영삼 정당을 따라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고리를 끊으려고 했는데 평생 마지막 매듭을 끊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문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당 때문에 호남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안철수는 부산을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조국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조국도 다시 부산 시민을 발견한 거예요. 왔어! 저희 가족들, 고등학교 친구들 다 모두 부산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주로 생활 근거지로 하다 보니까 부산은 띄엄띄엄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부산에서는 제가 이제 서울로 갔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서면에 가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저의 고향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친구들이 정말 폭발처럼 문자, 연락, 전화가 옵니다. 정치적 성향 관계없이 살아있었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야, 너 진짜 살아있었구나. 그러니까 서로 발견한 거예요. 그 대표님도 거기 가서 그런 연설이 터져나올 줄 몰랐잖아요. 몰랐고 김총수께서 뉴스공장에 살짝 지적을 하던데 손을 흔들 때 이렇게 탁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운동권 스냅이거든, 운동권 스냅.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이게 아니고 마지막에 탁 튕겨져야 되거든요. 이게. 청년 시절에 30년 만에 나온 거지, 이게. 그렇죠. 가두 연설도 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뒤로는 제가 연설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그냥 튀어나왔고, 부산 지역 커뮤니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조국이라는 애가 나타났는데 얘가 옛날에 그 조국이가 아니더라 해가지고 옛날 조국 아니죠.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 얘기가 야, 네가 부산 왔다고 한 뒤에 부산 초등학교 애들이 한테 유행어가 됐다. 니 쫄리나?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치아라마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끼리 그 유행어가 됐다고. 왔어. 아까 우리 김총수가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님은 부산 사람 관점에서는 좀 부산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은 좀 주세요. 한 번도 부산 사람 같지 않았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표현도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랬을 건데 이번 서면 연설 계기로 20대 청년 시절에 제가 재소 안 되고 이런 걸 좀 느꼈고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됐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산 자주 가셔야 돼요. 사실 오늘 이 행사 마치고 바로 부산으로 갑니다. 오. 부산 외에 경남 낙동강 지역도 가서 이야. 좀 이래저래 뛰다닐 생각입니다. 이야. 조국혁신당이 왜 태풍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하고 3월 3일 날 창당을 했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평론가들, 기자들 같은 경우 아까 김총수 얘기했듯이 끼케야 몇 퍼센트 못 얻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총수는 달랐습니다만은 물론 저도 이 정도처럼 뜨겁게 열기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초기에는 시민들이 대부분 첫 반응이 고생했다, 어떻게 견뎠냐, 사라져서 고맙다, 우는 분도 계셨습니다. 초기에는 저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중연설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하고 난 뒤에 다시 만나러 갔더니 그때 시민들의 반응은 내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내 마음속 말을 대신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기분 좋다. 지난 2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내 속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서 복합적 작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수지 마, 아직. 반만 맞아요. 출발은 책임지심 맞죠.
처음엔 조국신당 나왔을 때 두석, 세석 얘기할 때 제가 측은지심이라는 게 아주 깊은 감정이기 때문에 잠깐 올라왔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측은지심만 가지고는 절대 여기까지 못 와요. 측은지심 가지고 보다가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멋있어 씨발. 왔어. 폭발은 거기서 한 거예요. 검찰 공약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네. 이제 검찰 공약을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늘 아침에 더 상세히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 때부터 저의 과제였고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해야 될 제 핵심적 과제였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어서 쭉 마무리해라라고 하셔서 갔는데 아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검찰 개혁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출발은 그렇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저에게 일정한 또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뒤에 수사와 기소 분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수사가 되면서 그게 다 깨지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수사 기소 분리는커녕 수사권 조정도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당하는 고통은 저와 저 가족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1단계가 모두 원위치 되면서 가족 문제에 대한 고통 별도로 공적인 분노가 있었는데 이걸 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첫째는 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소 배심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찰이 결정합니다. 검찰이 기소 안 해버리면 처벌이 안 돼요. 아무리 김건희 씨 공범들이 처벌되었고 김건희, 최은순이 얻은 수익이 23억이라고 돼 있어도 확인이 되어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유죄 판결이 안 납니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7만 5천 원 썼다고 바로 기소해가지고 선거 직전에 법정에 세웁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의 경우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은 우리 시민이 결정합니다. 근데 서울에 보통 평균 시민을 뽑아서 김건희 씨를 기소할 건가 말 건가 물으면 저는 100%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소 배심은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장 직선제인데 이것도 미국에서 다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 부장검사는 시험치고 승진해서 올라가지만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은 지방선거할 때 직선으로 뽑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이든 어디든 간에 잘못된 기소를 했다. 다음 선거에서 그 중앙지검장을 우리가, 즉 국민이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딱 보장해 주되 그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국민들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은 겁니다. 우리는 앞에 거만 있고 뒤에 게 없었기 때문에 뒤에 거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을 시키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편집하십시오. 자, 이 질문은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이 고민할 거예요.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악의에 찬 비방도 하는 걸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정당입니다. 공동의 강령도 아주 많고 당장 4월 10일 총선의 목표가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창당을 왜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첫째는 제가 민주당에 현재 부담되는 존재였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 민주당에 부담을 주기 싫었고 민주당이라는 성곽 바깥에 진지를 마련하고 새로운 독자 영역을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영토를 넓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의 등장 이후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졌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민주당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조국혁신당을 찍으로 비례 투표를 하러 오는 분들이 지국 비조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일정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집에 가게 되면 짜장, 짬뽕 있지 않습니까? 짬뽕 통일, 짜장 통일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 짜장 드시고 싶으면 짜장 시켜 먹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으면 되고. 갑자기 비유가 막 떨어지네. 이 문제를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와 저를 이간질하는 여러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진영의 쇄빙선입니다. 앞에 빙하가 있는데 빙하를 뾰족하게 날카롭게 세게 치면서 빙하를 깨어내면 그 뒤에 함대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역할 분담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진영 내에서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는 앞에 쇄빙선의 함장입니다. 역할이 다르죠. 이재명 대표님과 저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족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머리를 끄덕끄덕 했고 모두가 사실 저와 비슷하게 놀라고 있고 저희 딸내미가 말을 저한테 솔직히 하는 편인데 딸내미가 아빠 잘했어. 정 교수는 그냥 조용히 건강 챙기며 하라. 혼자 유튜브 치면서 박수치고 있겠지. 내 남편이야. 자,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전국이 펼쳐질까요? 조국혁신당은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10 플러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과 함께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건 뭐 그 뒤의 일이고 두 가지를 할 생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기재부개혁 외에 기후 문제든 주거권 문제든 뭐 양육권 문제든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다. 이걸 알릴 생각이고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현 집권 세력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알리고 단죄하는 일, 여기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민주당과 뭐 협력하지 않고는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뭘 잘났다고 열 몇 석짜리 정당이 다 하겠습니까? 항상 민주당과 협력하고 서로 조정해가지고 공동의 대우를 마련해서 윤석열 정권을 제가 조기종식이란 말 많이 쓰고 있는데 법률적인 의미보다도 권력이 지금 강고한 성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으로 막 겁박하고 사람 잡아놓고 시민사회 수석은 사시미 칼로 뭐 허벅지를 찌르니 마니 이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어서 겁나 보이지만 전 이미 윤석열 정권이라는 성곽에 균열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협력해서 세게 때리면 저는 붕괴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막 돌풍이 부니까 저 상대편 쪽에서 연락 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 일하는 분들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면 사전 투표예요. 예,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에 불과합니다. 저도 신참 정치인입니다. 저도 조국혁신당도 부족함이 많고 한계도 있고 흠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하려고 하는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희가 원래 설정했던 목표, 또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그 목표를 위해서 오로지 직진할 생각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절대 그 효능감을 잃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9번 부탁합니다. 저거 한번 해주세요. 고마치 하라마 이거 한번 해주세요.